자기소개서 써야 되는 학생들은 아마 대부분 뭐 짧게 한 2주에서 길게 한 달 이상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다 썼을 겁니다. 그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에 제출할 시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에 반드시 확인해야 될, 실패 없는 자기소개서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될 3가지 원칙, 팁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이거 여러분들 놓치면 정말 후회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왔던 3년간의 여러분들의 노력과 땀이 정말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첫 번째일까요? 바로 문항에 충실히 답을 했는가입니다. 뭐 다들 1번 문항, 2번 문항, 뭐 3번 문항이 있는 대학에서는 3번 문항 다 썼겠죠. 뭐 1번 문항에 다 충실하게 했었어요. 그러면 그 문항에 충실한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들 수학 문제 풀 때, 국어 문제 풀 때, 영어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나요? 그냥 문제에 나와 있는 거? 정답 뭐 문제 보고 뭐 지문 보고 정답 찾나요? 그게 아니죠. 문제를 보면서 뭘 찾아요? 바로 출제자의 의도를 찾는 거예요. 자기소개서도 대학에서 여러분들 평가하는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소개서도 뭐죠? 시험이에요. 시험. 자기소개서도 시험이니까 자기소개서에 나와 있는 문항은 바로 대학이 이 문항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듣고자 하는 것, 여러분들을 알고자 하는 것, 바로 그걸 보고 싶어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항들을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무엇을 묻고 있는지 다시 질문을 만들어서 확인해 나가야 되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문항에서 놓치는 게 없이 대학이 요구하는 문항에 충실하게 써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원칙은 뭐죠? 과정을 표현해야 된다. 과정이 나와 있냐? 결과가 나와 있냐? 물론 결과는 있겠죠. 네, 결과는 있어요. 동아리 활동에서는 동아리 활동의 결과가 있을 거고, 학생회 활동했으면 학생회 활동의 결과가 있겠죠. 뭐 학업을 충실히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어떤 학교로부터 수상도 받을 수가 있고 어떤 연구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결과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뭐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나열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절대 금지입니다.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그 즉시 여러분들 나 대학에서 뽑아주지 마세요 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런 것은 실수하면 안 됩니다. 과정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했던 활동의 내용과 그 특징,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받은 영향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가장 간략하게 가장 대표적으로 뭐 연구 보고서를 썼다. 많이들 얘기하죠. 대학에 연구 보고서를 썼다. 연구소를 썼다라고 하면 대부분 학생들은 그래요. 어떠한 주제로 해서 뭐 생명공학에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고 DNA 영동실험을 통해서 영동실험에 이런 결과를 나타내서 썼어요. 뭐 세계지리 속에서 어떤 주제를 찾아가지고 그 주제에 세계지리의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썼어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연구보고서 썼으면 그 연구보고서를 왜 썼는지 그 첫 번째 동기, 계기가 먼저 나와야죠. 연구보고서를 썼어요. 뭐 책을 읽고 이 책에서 나와 있는 게 자기 진로에 너무나도 관련성이 있었고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책에서 얘기하는 나름의 어떤 주제가 너무 내가 생각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연구해봐야겠어. 이런 동기나 계기가 있었겠죠. 아니면 수업을 듣다가 학교 선생님이 야 너희들 뭐 이런 것에서 생각해본 적이 있어? 라고 하는 어떤 주제에 대한 것들 거기서 난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 한번 이거 내가 연구해볼까? 이렇게 해서 쓸 수도 있어요. 이런 동기나 계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연구보고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잘 써요? 못 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연구보고서를 어떻게 쓰는지 그런 것들도 찾아보겠죠. 선생님한테도 여쭤보고 선배, 동기한테도 여쭤보고 또 연구보고서를 쓰다 보면 거기에 많은 자료도 있고 또 실험도 들어가겠죠. 그 실험을 과정이 어떤 실험 과정을 통했는지
그 실험을 하면서 여러분들 또는 연구 그 자료를 찾아나가면서 어려운 게 없었나요? 다 술술이 순탄하게 다 진행됐나요? 아니죠? 뭐 어려움도 있었어요. 자료 찾기도 어려웠어요.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마침 선생님이 어떤 자료가 있었어.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아서 그거를 탐독해서 분석해갖고 썼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고 나서 이 연구보고서를 작성했어요. 나름대로 뿌듯하죠? 뿌듯합니다. 연구보고서 어떤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썼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연구보고서를 쓰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진로라든가 또는 여러분들의 학업이라든가 어떤 여러분들에게 받은 어떤 영향, 결과가 있겠죠? 바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겁니다. 세 번째 원칙 갑니다. 자, 세 번째 원칙. 자기소개서는요, 하나의 스토리가 돼야 돼요. 그렇죠? 하나의 스토리가 돼야 되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의 스토리가 돼야 된다는 것은요, 자기소개서는 여러분들이 대학의 입학사정관과 만나는 첫 대면입니다. 첫 대면인 만큼 뭐가 제일 중요하죠? 첫 인상이에요. 여러분들이 1번 문항부터 2번 내지 3번 문항까지 통일성 있게 나타내주는 그러한 학생인지, 아니면 그냥 중구난방으로 막 이것저것 다 써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말하고자 하고 싶은 거, 자기가 막 나타내고자 싶은 거, 자기의 어떤 성과만 막 틀어내려고 막 그렇게 하는, 바로 그런 거, 그렇게 나타내서 결국 자기소개서가 어떻게 돼? 프랑켄슈타인이 되는 거예요. 프랑켄슈타인. 그럼 그게 뭐예요? 괴물이 되는 거죠. 그런 거 쓰면 안 돼요. 그러면 통일성 있게 쓴다는 게 뭐죠? 대학이 읽고 싶어하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대학의 서류평가 항목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1번 학업 역량, 나는 전체적으로 학교 생활에서 충실하게 해왔고 학업적으로 고루, 전반적으로 뛰어난 학업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전반적으로 뛰어난 학업 능력을 가지고 대학에서 내 전공을 성공적으로 성취해 나가겠다. 그런 학생으로 보여주고 싶은 건지, 내가 전공하고자 하는 분야, 내가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은 분야, 연구하고 싶은 분야,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대학에서 정말 연구해가지고 우리 사회, 우리 국가를 위해서 뭔가 대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연구자가 되겠다. 뭐 이런 것을 쓴다든가. 전공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다양한 경험을 했어. 그래서 뭐 내가 관련되어 있는 또는 내가 포함되어 있는 그 집단이나 사회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해보고 해결할 수가 있어. 뭐 이러한 창의적인 어떤 생각들을 통해서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다든가 뭐 이런 거죠. 그러면 1번, 2번 문항에서 또는 1번, 3번까지 문항에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입학사정관과 첫 대면을 하고 싶은지, 바로 그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쓰냐고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개합니다. 채널 집중하시고 지금부터 꼼꼼하게 하나하나 잘 확인해서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를 점검하고 최종적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